이제 전체를 매핑하고 이제 그 매핑하는 툴을 개발해서 이제 이에 대한 내용이 한번 올라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같은 연구진들이 이제 그 파마코제네틱 알릴 콜링한 이후 이제 여러 드럭 리스폰스에 대한 아웃컴, 두 가지 아웃컴에 대해서 이제 그 드럭 PGX 알릴 피노타입과 드럭의 아웃풋에 대한 어소시에이션을 살펴본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파마코제네틱스 스터디들은 이제 드럭 리스폰스에 대해서 이제 제네틱 베리에이션이 어떤 그 베리어빌리티를 유도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파마코키네틱스랑 그 파마코다이내믹스의 그 관여하는 프로틴을 인코딩하는 그 변이들은 이제 드럭 리스폰스에 대해서 이제 헤테로지나이어티를 이제 유발하고 임상 결과에 대해서 이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재까지 이제 수많은 그 파마코지네틱 드럭과 이제 지인의 릴레이션십이 밝혀졌지만 이제 이러한 연구들은 이제 굉장히 규모가 작고 아주 초점이 굉장히 좁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또한 이제 이런 많은 그 파마코지네틱스 연구가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전형, 그러니까 지노타입을 측정을 하지 않고도 이제 의사랑 환자들은 이제 언더라인 지네틱스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 목용량에 대한 그러니까 복용량을 관찰하고 이제 어저스먼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그 파마코지네틱 디스커버리를 밸리데이션하고 그 새로운 발견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EHR과 그 바이오뱅크 스케일의 데이터가 제시가 됐지만 이제 최근까지는 그 이제 아주 많은 규모의 환자에 대한 그 임상 데이터와 유전 데이터를 이제 연결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네, 이제 현재 그 바이오뱅크에 대한 그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뭐 UK 바이오뱅크나 그 얼러버스 같은 그런 많은 바이오뱅크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이러한 그 바이오뱅크들은 이제 임상 환경에서 알려진 드럭진 릴레이션들을 이제 후향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재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스터디들은 이 바이오뱅크와 EHR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제 뭐 특정 쥔과 이제 특정 드럭에 대한 그 타겟 어소시에이션을 에 대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연구진들이 냈던 것과 같이 아주 큰 규모의 바이오뱅크 데이터에 대해 이제 파마코지노믹 알릴 프리퀀시를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스터디들이 진행은 되고 있지만 이제 아주 다양한, 아주 많은 개수의 약물과 그 이제 진과의 다양한 개수의 약물과 이제 드럭 리스폰스에 대한 스터디들은 이제 대규모 스터디들은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UK 바이오뱅크는 이제 다양한 트레이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지화스 연구에 사용이 되고 있고, 네,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영국의 그 NHS의 그 프라이머리 케어 데이터 또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데이터셋은 이제 약물의 네, 이런 데이터셋은 이제 뭐 중단적이고 이제 구조화된 그 임상 데이터를 뭐 진단 그리고 뭐 실험 결과 그리고 약물의 처방 데이터를 포함해서 약 22만 명의 환자에 대해서 이제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이와 같은 데이터는 드럭 리스폰스와 이제
PGX 진주의 피노타입에 대한 그런 어소시에이션들을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약 200여 개의 약물에 대해서 이제 그 UK 바이오뱅크의 프라이머리 케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두 가지 타입의 그 아웃컴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어소시에이션을 살펴보는데, 이제 첫 번째 그 어소시에이션은 이제 약물을 사용을 할 때의 그 메인테넌스 도수와 이제 두 번째로 사이드 이펙트 인시던스가 되겠습니다. 메서드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 이전에 연구한 그 파마코지네틱 알릴 폴링 데이터를 가지고 그 어소시에이션을 살펴보는데, 이제 우선 파마코지네틱 알릴 폴링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 연구에서 네, 어레이와 이제 엑손 데이터로 그 피직스 알릴 폴링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UK 바이오뱅크의 22만 1,104명의 그 데이터, 프라이머리 케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드럭진 릴레이션십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그 파마코시네틱 알릴 폴링을 할 때는 UK 바이오뱅크의 그 엑시움 바이오뱅크 어레이 데이터셋을 이용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분석을 해서 이용한 주요 PGX 진들을 9개를 지정을 해서 이제 잘 알려진 진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그 9개 진의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6월에 그 저널 클럽에서 박유민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셨던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이 퀘바이오뱅크에서 그 이제 PGX 알릴 폴링을 했었던 이제 전체적인 워크플로우가 되겠고요. 그 이제 엑셈 어레이 데이터, 그러니까 지노타입 데이터를 이용했고, 그 엑섬 시퀀싱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컴바이닝 셋으로 만들어서 이제 페이징하고, 이제 여기서 내부적으로 개발했던 그 10만 명 이상의 그 대규모 코호트에 대해서 이제 피직스 알릴 폴링을 해주는 피직스 팝이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그 피직스 알릴 폴링 및 이제 피노타입에 대한 예측을 이제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그 메서드로 드럭의 그 도스지와 그 파마코제네틱스와의 어소시에이션을 살펴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전체 데이터셋에서 그 어떤 식으로 그 드럭과 진의 리스트를 뽑아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서는 이제 30kb의 그 크리에이트된 드럭 리스트에 있는 드럭들의 정보를 가져왔고, 그 도징 인포메이션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약물 그 처방 전의 정보에서 이제 도세지 정보를 뽑아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약물의 그 조합, 그러니까 콤비네이션 처방이 있었던 그 환자분들은 이제 분석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터넌스 도즈를 컴필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개별 약물에 대해서 이제 가장 최신의 그 5번의 그 프레스크립션 정보를 이용을 하게 되겠고, 그 첫 번째 처방 받고 이제 그 다음 처방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전체 받았던 그 처방량을 이제 날짜로 나누어서 인터넌스 도즈를 이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최소 그 5번 이상의 그 프레스크립션, 같은 약물에 대한 프레스크립션을 받은 환자들만이 이제 분석에 이용됩니다. 그래서 최소, 그리고 그 개별 약물에 대해서는 이제 최소 그 50명 이상의 그 서브젝트가 포함된 약물이 이제 분석에 이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 Maintenance Dose Association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그 드럭진 페어를 세 가지 티어로 구성을 해서 이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CPIC 도징 가이드라인이 있는 아주 레벨, 에비던스 레벨이 높은 어소시에이션을 이제 우선 살펴보고, 이제 두 번째로는 CPIC 도징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이제 팜GKB에 이제 어떠한 레벨이라도 에비던스, 그러니까 드럭진 어소시에이션이 보고되었던 진들을 이제 두 번째 티어로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에비던스 레벨이 가장 낮았던 즉 드럭진 페어가 이제 드럭뱅크에는 보고가 되었었던 그런 어소시에이션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수뿐만이 아니라 개별 약물에 대해서 이제 부작용에 대한 어소시에이션도 살펴보는데, 이런 도수 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적절한 환자군들을 매핑을 하는데, 이제 프라이머리 케어 데이터에서 이제 ICD 코드로 변환을 하고, 이제 이때 ICD 코드에서 이제 가장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디짓에 있는 데이터만 포함을 해서 이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드럭의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 이제 ICD-10 코드와 이제 진 피노타입에 대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를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가장 먼저 처방을 받았었던 때의 나이, 성별, 그리고 이제 어떤 지노타이핑 어레이를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PCA를 코베리어스로 넣은 분석을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드럭진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나누어서 이제 어소시에이션들을 살펴보는데, 이제 같은 방식 드럭의 도세지와의 어소시에이션을 살펴본 것과 같이 이제 CB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또는 이제 팜GKB에 어떤 형식으로라던 에비던스가 보고가 되었던 드럭진 페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세 번째 티어로는 아주 잘 알려진 PGX 진인 이제 C2C9, C2C19 그리고 2D6 세 개 진에 관련해서 이제 릴레이션십이 보고가 됐던 약물들에 대해서 이제 드럭진 어소시에이션들을 이제 살펴봅니다. 네,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파마코시네틱스 어널리시스를 할 때 총 유러피안 디센던트였던 2만여 명의 데이터를 제외한 20만 명 정도의 참가자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했고요. 총 이제 한 5,700만 개 이상의 처방이 이 데이터 안에 포함이 되었고,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참가자들에서 이제 한 262개의 프레스크립션 정보가 있었습니다. 가장 처음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메인 드럭 리스트들은 3,358개의 가능한 드럭 리스트가 있었는데, 이제 UK 바이오뱅크의 프레스크립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적절한 환자군들을 뽑았을 때, 환자군들에 대한 정보를 이제 지정을 했을 때 이제 분석이 가능했었던 약물 정보는 200여 개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선은 그 드럭 도시지와 그 드럭 파마코진들의 그 어소시에이션을 이제 바이오뱅크 규모로 테스트를 하는 것에 대한 결과인데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세 가지 그 그룹으로 이제 드럭진 어소시에이션을 나눠서 그 살펴봅니다. 가장 이제 에비던스가 높았던 즉 CPIC 도징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드럭진 페어에 대해서 그 이제 도시지와 이제 각 쥔의 그 expected phenotype에 대한 어소시에이션들을 살펴봤을 때에 이제 top significant 어소시에이션들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 이제 두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어소시에이션을 살펴보는데 이제 여기서 그 프로스컬 KW라고 표시된 것은 이제 프로스컬 왈리스 테스트, JT라고 표시된 것은 이제 장케어 터프스트라 테스트를 통해서 각각 이제 유의한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프로스컬 왈리스 테스트를 통해서는 이제 각 이제 PGX 진들의 그 알리를 통해서 스타 알리를 통해서 예측된 그 이제 피노타입 중에서 이제 각 이제 뭐 예를 들면 푸어 메타블라이저와 인터미디에이트 메타블라이저, 노멀 메타블라이저 그리고 푸어 메타블라이저 등에서 이제 그 메인 드럭 도시지가 이제 중간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테스트를 할 때 그 크로스컬 왈리스 테스트를 이용을 했고요. 이제 장키어 터프스트라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리니어한 그 어소시에이션 드럭 도시지에 대한 그 도스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각 군에서 이제 어떤 그 트렌드가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장기 퍼포스트라 테스트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가장 높은 레벨 에비던스인 이제 그룹에 대해서는 이제 가능했었던 테스트가 이제 22개의 어소시에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7개의 그 드럭진 페어가 이제 탑 시그니피컨트한 것으로 이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레벨의 에비던스를 가지는 그룹, 즉 이제 CP 가이던스는 없지만 그 30개에 비해 이제 어떠한 레벨이라도 에비던스가 보고됐었던 어소시에이션에 대해서는 7개의 이제 시그니피컨트한 어소시에이션을 살펴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이 중에서 이제 탑 시그니피컨트한 그 드럭 도수와 이제 피노타입 간의 어소시에이션이 발견이 됐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CYP2C19과 와파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제 너블한 어소시에이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드럭뱅크의 이제 각 드럭과 그 각 주인과의 그 상관관계는 보고가 되었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그 에비던스가 있는 그 어소시에이션이 아닌 페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데 총 581개의 드럭진 페어가 있고 그 중에서 6개의 그 시그니피컨트한 릴레이션십이 발견됐다라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앞에서 그 탑 시그니피컨트한 드럭 도시지와 피노타입 간의 어소시에이션이 이제 CYP2C19과 그 와파린의 도시지와의 어소시에이션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림이 이 그림과 같습니다. 2C9과 와파린과의 어소시에이션은 아주 잘 알려져 있지만 이제 2C19과 그 와파린 간에는 이제
어떠한 그 도수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 그 셉투시나인 메타볼라이저의 클래스에 따른 그 와파린의 그 도수에 아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그 셉투시19 내에 그 인트로닉 베리언트 하나와 이제 그 메인터넌스 도즈 간의 어소시에이션들을 이제 팔로우업 스터디를 이제 진행합니다. 네, 그 셉투시19 내의 인트로닉 변이인 그 RS3814, 4637은 그 이전에 그 와파린 반응과 어소시에이션이 있다라고 보고된 변이가 되겠는데요. 이제 이 변이는 그 셉투시19의 그 스타 알릴 테이블 안에서 이제 있는 변이가 되겠고, 이제 노멀 펑션 알릴이 그러니까 뭐 스타 1의 004나 스타 19의 005, 스타 15의 001들 이제 노멀 펑션 알릴과 어소시에이션이 있는 그런 변이가 되겠습니다. 네. 이 변이의 그 지노타입에 따른 그 와파린의 메인테넌스 도즈 간의 그 어소시에이션을 살펴봤을 때 이제 아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네, 평균적으로 그 노멀 메타블라이저에서는 4.8mg을 복용을 했으나 다른 메타블라이저 클래스에서는 5.3 정도로 이제 분간의 차이가 아주 시그니피컨트했던 그런 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시지뿐만이 아니라 그 각 약물별 그 사이드 이펙트 리졸트와 이제 피직스 피노타입에 대한 어소시에이션을 살펴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약물을 처음 투여를 한 후에 그 한 해의 그 팔로우업 그 윈도우를 가지고 그 ADR 정보를 모아서 그 드럭진 PGX 진의 피노타입과의 어소시에이션을 살펴보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세 가지 그룹의 그 에비던스 레벨을 나누어서 이제 드럭진 어소시에이션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그 CP 가이드라인이 있는 드럭진 페어에 대한 그 약물과 각 PGX 피노타입과 그 각 약물의 그 사이드 이펙트와의 어소시에이션을 살펴본 것이 되겠고요. 가장 탑 시그니피컨트했던 것은 투시나인틴의 그 인터미디어트 메타볼라이저에서 대상 포진이 이제 더 낮게 나오는 그런 어소시에이션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로 그 PGX 30KB에는 이제 드럭진 어소시에이션이 보고가 되어 있으나 이제 도진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드럭진 페어에 대한 어소시에이션입니다. 가장 이제 시그니피컨트했던 그런 사이드 이펙트와 피노타입과의 어소시에이션들은 이제 시탈로프람과 이제 2D6 간의 이제 뭐 에스마라든지 뭐 다른 호흡기 관련된 문제와 이제 신부전 등을 이 이제 탑 시그니피컨트한 어소시에이션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 외에도 그 스마스카틴과 이제 투시나인의 그 폴 메타블라이저 간에도 그 부비동 감염의 위험이 증가하는 그런 어소시에이션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투시9과 이제 투시19, 2D6 가장 잘 알려진
그 피직스 쥔들에 대한 어소시에이션이 있는 드럭을 내에서 이제 다른 피직스 쥔의 피노타입과 이제 그 약물의 부작용 간의 어소시에이션을 살펴보는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탑 시그니피컨트한 사이드 이펙트와 이제 드럭 PGX 피노타입 간의 어소시에이션을 이제 5개 정도를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의성 컷오프를 어떻게 잡아요? 네, 그거 컷오프는 일단 폼페로니 커렉션을 한 0.05가 기본인데요. 본페로니는 테스트의 숫자로 나누는 건데 여긴 그냥 픽스한 고정한 10-5승 잡은 것 같기도 하고요. 표현이 좀 이상하죠. 네, 네, 이 사이드 이펙트에서는 조금 그리고 10-5승 이하인 건 맨 밑에 다이아제팜과 오스티오아스라이티스밖에 없지 않아요? 네, 나머지는 커렉션 했을 때는 유의하지 않은 거죠. 별이 붙은 건 하나잖아. 그러니까 기준이 조금 명확하게 처음에 제시를 하지 않는데 10에 4승이거나 5승이라도 9, 8 이래서 이제 6승으로 떨어진 그 다이아제팜과 오스티오아스라이티스만 유의한 것처럼도 보여요. 그 기준으로 보면 일종의 쥐와스 라이크한 테스트를 했네 이 사람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P-value 커브가 조금 다른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 각각의 그 에비던스 그룹에 따른 그 어소시에이션 테스트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좀 컷오프가 다르지 않았나 약간. 아니요, 컷오프가 다른 게 아니라 네. 컷오프는 다 같은 기준이고 컷오프가 다를 수는 없고,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별표가 붙은 건 하나뿐이죠. 네. 표를 보면. 그러니까 이 표는 다른 기준으로 올라온 거고, 네. 표에서 10-5승 이하는 하나가 있는 거죠. 현재 이 표는. 사이드 이펙트 본 거. 사이드 이펙트 보는 거는 프리퀀시 어널리시스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테스트를 해요, 이건?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테스트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다 없다 놓고 네. 바이너리하게. 네. 그럼 뭐 조합이 굉장히 커지죠. 네. 그러니까 IM, PM, NM 다 따로 놓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런 것에 대한 잠깐 언급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어소시에이션의 개수가 엄청 테스트할 때 많기 때문에 그 유의성을 얻기가 조금 어려웠다라는 점을 뭐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숫자는 명시해 주는 게 판단에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숫자가 코드, ICD-10, 뭐 리드 코드 뭐 이런 걸 썼을 텐데 그것의 개수가 몇 개였다. 그게 나왔나요? 네, 이제 마지막에 그 너블한 어소시에이션에 대한 개수는 이제 4,806개의 그 인디펜던트한 어소시에이션 테스트를 했고 총 81개의 드럭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도 그 약물의 개수, 그러니까 이 코드의 개수가 몇 개다가 있어요? 4,000개예요. 그 어소시에이션이 문제가 아니라 네, 코드의 사이드 개수에 이펙트를 보는 건 지금 코드를 그냥 보는 거예요. 심플하게. 그러니까 사이드 이펙트를 디파인하는 과정은 없고 그냥 다이그노스틱 코드 자체의 프리퀀시를 그 사이드 이펙트로 카운트한다 그냥 하여튼 시그널을 보는 거지 이건 사이드 이펙트라고 안 해요. 우리 쪽에선 네, 시그널 디텍션이라고 그러고 네, 아웃컴 디텍션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보통 이렇게 하나씩 보는 경우는 음, 이것들을 묶어서 나이 성별 뭐 어떻게 해서 inclusion, exclusion 크라이테리아를 놓고 하면은 그걸 이제 아웃컴 이렇게 디파인할 수 있지만 네, 여기선 그 코드 바이 코드로 분석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시그널 디텍션이라고만 하죠. 네.
조금 달라요, 용어가. 아웃컴은 아니고 시그널. 그러니까 모든 랩 테스트 결과와 뭐 어떤 약을 사용했느냐 안 사용했느냐를 직접 그냥 프리퀀시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 하는 경우.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지금 이 분석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드 체계를 클리니컬 데이터를 특별히 다루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모든 그 클리니컬 이 다이그노스틱 코드를 독립적인 인디펜던트한 베리어블로 놓고 다 그냥 매시브하게 계산해 버리는 거, 패러렐하게 네, 맞습니다. 계산해 버린 거죠. 네, 그리고 지노타입은 그 PGX 몰레큘러 피노타입, 네, PMIM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그냥 PGX 피노타입 바이 코드 이렇게 그냥 계산한 거고 네, 맞습니다. 앞에 건 도징의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한 거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네, 간단한 심플 마인드드 테스트거든. 네, 네. 그 다음에 특정한 한 해를 뽑아서 했어요. 어, 그러니까 기간을 아까 정했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일단 도수에 있어서는 가장 같은 하나의 약물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5개의 프리스크립션 정보에서 메인터넌스 도즈를 계산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사이드 이펙트 관련해서는 어, 이제 첫 번째 그 해당 약물을 처방받고 한 해 동안 한 해의 윈도우 내에서 이제 발생되는 모든 정보를 살펴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분석은 상당히 크루드한 분석이에요. 네, 약은 유전자는 사실 9개밖에 선택 안 했는데도 네, 그리고 약별로 멀티플 진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조합도 있는데 그냥 아주 플랫 네, 심플 마인드하게 분석을 하긴 했어요. 네. 이제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좀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런 거보다 러스 알트만 연구로 봐서 네, 아마도 이런 바이오뱅크로 대규모의 컴프레hen시브한 스터디를 내가 네, 제일 먼저 했다. 네, 그런 차원이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분석은 사실 아주 간단해서 이제 2가지 메인 아웃컴에 대한 이제 테스트를 다음과 같이 했고 이제 이러한 결과들을 얻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디스커션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이런 바이오뱅크 데이터셋이 이제 좀 광범위하게 이용 가능해짐에 따라서 이러한 그 유전자 데이터와 그 종단적인 데이터, 임상 데이터를 연구하는 데이터가 이제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약물 반응과 그 약물 드럭진의 그 피노타입에 대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를 이제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 UK 바이오뱅크의 200개 약물에 걸쳐서 그 약 20만 명의 참가자한테서 이제 메인터넌스 도수와 그 사이드 이펙트의 형태로 그 약물 표현형을 약물 표현형을 뽑아서 이제 어소시에이션을 테스트를 했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진행을 했었던 그 드럭 도시지와 그 여기서 피직스 제일 중요한 논점이 네, 지금 잘 알려진 것들을 테스트했더니 그 기존에 잘 알려져 있던 지식과 컨시스턴트하게 일관성 있게 이 분석 결과가 나왔다. 혹은 알려진 지식과 현재 바이오뱅크 데이터는 잘 맞지 않았다. 둘 중에 한 쪽을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약간 네, 어떻게 어떻다라고 결론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봤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네,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그 더구나 이제 그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하나는
CPIC 가이드라인, 두 번째는 뭐 PALM-GKB의 레벨 오브 에비던스가 있는 거, 또 세 번째 뭐 노블 이렇게 나눴으면 네, 적어도 CPIC 가이드라인에 있는 것은 잘 맞고 네, 리플리케이션이 되고 네, PALM-GKB에 있는 것은 뭐 일부는 리플리케이션이 되고 일부는 잘 안 되고 네, 뭐 노블한 것 중엔 흥미로운 게 있었다. 폴스 포지티브도 있겠지만 뭐 네,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연구가 어떤 그림이 깔끔하게 나오는 건데 네, 지금은 세 개로 나눈 다음에 이것저것 분석한 다음에 이런저런 결과가 있었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네. 그래요? 네. 그냥 그래서 해봤다 수준이. 어떤지, 네, 처음에 이제 그 에비던스 레벨이 높았던 그 CP 가이드라인 있는 어소시에이션 22개인데 그 중에 7개만이 그 이제 테스트 시그니피컨스를 통과한 점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테스트는 22개의 어소시에이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도세지와 피노타입 실제로 그 시그니피컨트한 어소시에이션이 있는 건 7건 네, 이 확인되었다라는 점 이야기하고 있고 네, 다른 나머지는 안 됐다 그냥 넘어가요? 네 언급이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이 연구의 주장이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스토리 라인이 있는 건데 이 연구를 해봤더니 주장이 그러니까 바이오뱅크를 통해서 뭘 하자는 얘기인지 아니면 기존의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인지 또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임프루브하면 더 좋아질 것 같은 뭐 그런 레슨이 있는 건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 그냥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해봤는데 결과는 이렇고 해석은 알아서들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네. 어떻게 보이세요? 자기가 읽은 소감이 뭐 어, 비평하는 게 아니라 좋은 연구지만 네, 그래도 관점이 그 연구자가 볼 때 아, 이게 좋다. 아니면 뭐 문제가 많았다. 아니면 뭐 이렇게 개선할 점이 있다. 뭔가 레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네. 음, 우선은 좀 저도 여기서 이걸 보면서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뽑아서 이용을 했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 저는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 음, 뭐 본인이 직접 하면 더 잘하실 수 있죠. 아, 음, 뭐 편한 대로 진행하세요. 네. 그리고 네, 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뭐 이제 알려진 그 에비던스 레벨이 높았던 어소시에이션은 이제 다음과 같이 7개가 확인되었다라는 점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요. 그 두 번째로 펌직KB의 레벨이 있었던 그 어소시에이션에 대한 테스트를 했을 때도 이제 7개의 드럭진 페어에 대해서 어소시에이션을 살펴볼 수 있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탑 시그니피컨트 했던 이제 어소시에이션이 그 투시나인틴과 그 와파린의 메인터넌스 도시지 관련된 어소시에이션이었습니다. 이제 와파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population 스페시픽한 도싱 가이드라인이 있는 약물인데요. 투시나인틴 안에 있는 특정 인트로닉 변이가 이제 좀 더 퍼더 스터디를 했을 때 그 메인터넌스 도즈와 더 이제 그 투스나인틴의 어떤 피노타입보다 이런 알릴 특정 알릴의 그 지노타입에 따른 그 메인테넌스 도스 차이가 이제 훨씬 더 이제 시그니피컨트 했는데 이제 그것이 여기서는 이제 이 알릴이 그 유러피안 포퓰레이션과 그 아프리칸 포퓰레이션 내에 그 알릴 프리퀀시가 이제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제 포퓰레이션 스페시픽한 변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변이가 뭐 아프리칸
파퓰레이션 내에서 그 와파린의 리스폰스에 대한 그 미싱 캐릭터빌리티를 설명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주 엉뚱한 얘기 하나 해드리면 이게 옛날에 낸시 콕스가 분석한 논문이 있어요. 이 변이에 대해서. 네, 이 변이가 인트로닉 베리언트인데 재밌는 게 2C9이 2C19 옆에 있어요, 바로. 네, 그리고 이 변이는 2C19에 synthetically associate 되는 게 아니고 네, 2C9에 synthetically association이 돼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 파인딩이 있는데 나중에 김주현 박사 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흑인에서 특히 그래서 아프리칸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잘 알려진 2C9의 another variant, functional variant problem인 굉장히 재밌는 케이스라고 나는 보고 있고 꽤 오래됐는데 지금 입증은 안 했는데 아마 여기서 다시 나오니까 재밌거든요. 네, 그러면 옛날에 알고 있던 이게 옛날에 이제 지노타이핑 데이터로 낸시 콕스 박사가 퍼블리시한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UK 바이오뱅크에서 이게 시그널이 나오면 네, 잘하면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게 좀 재밌는 게 미국에서 이 결과가 나오거든. 왜냐하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많으니까. 네, UK 바이오뱅크는 이 빈도가 왜 높은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6.7%면 좀 높은 거거든. 네, 유러피안에서 높은지 내가 잘 몰랐는데 유러피안은 이거보다 훨씬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이는 UK 바이오뱅크에서 한번 신세릭 어소시에이션 관점에서 보면 네,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이게 2C9하고 관련이 돼. 재밌게도. 19의 인트로닉 베리언트인데 네, 그 ancestral relationship이 2C9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 기억이 나요. 이수연 박사가 예전에 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는 약간 이 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교수님이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직스 진 피노타입에 대한 알려진 도징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 이제 어떻게 어떤 그 시그니피컨트하게 다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었는데 이와 같이 좀 실제로 그 메인터넌스 도징이 달라지는 케이스들이 그 언더라인 지네틱스에 의해서 달라지는 결과들이 나왔었다는 점이 저는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제 너블한 어소시에이션에 대한 그 드럭 도즈와 피노타입 어소시에이션을 살펴봤을 때 이제 탑 6개의 어소시에이션을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 하나의 약물은 그 이제 CP에서 도즈 가이드라인을 이제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제 다른 스위스 메딕에서는 투시나인틴과 이 해당 약물에 대한 도즈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조금 전에 그 underlying genetic makeup을 클리니컬 피지션들이 어떤 식으로든 어저스트하는 거 이렇게 네, 굉장히 흔한 현상이고 네, 의사들이 경험적으로 좀 알아서 또 그리고 와파린 같은 약은 어차피 도즈를 봐가면서 조정하잖아요. INR 같은 인디케이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른 인디케이터, 클리니컬 파라미터든 또 이런 INR 같은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마코제네틱 테스트를 할 필요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본 원리는 파마코제네틱 그 파운데이션에 의해서 나오는 차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유전자 검사를 해야만 이거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뭔가 다른 걸 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면 엔드 아웃컴인 INR 같은 그 검사 결과 또는 의사들이 경험적으로 이런 약은 조심을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이게 적응이 돼 있거든 현재 지노타입을 몰라도.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노타입을 안 해도 버틸 수 있는 거고 네, 또 거꾸로 지노타입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또 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프레임을 바꿔야 되잖아.
네. 그런 거에 혼란도 있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이 분야의 어독션이 늦어지는 저항 그런 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네. 좋게 얘기하면 의사들이 스마트하게 잘하고 있는 거고 네. 좋게 얘기하면 이게 또 배리어가 돼요. 재밌게도. 이게 이제 컴포넌트별로 나눠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은 레슨이 되죠. 그래서 그걸로 디스커버리를 오히려 디스커버리를 막는 부분도 있어요. 거꾸로. 네. 왜냐하면 사람별로 어느 정도 개인화가 되잖아. 네. 뭐 맞춤 모양 얘기 많이 하지만 프리시전 메디신을 실제로 그 어떤 프로토콜에 따라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개인별로 맞춘다는 것은 개인별로 맞추는 마지막 당사자는 사실은 최종 처방을 하는 의사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 안에 묵시적인 임플리시트한 knowledge들이 들어있다. 이런 걸 고려해서 분석 전략을 짜야 되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럭진 페어 어소시에이션들의 사이드 이펙트 관점에서도 살펴본 것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이런 파인딩들이 좀 그냥 보기에는 약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문헌적인 그 에비던스가 이러한 어소시에이션 파인딩에 대해서 존재한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개 정도를 예시를 들고 있는데 이제 2C19 IM이 NM보다 그 대상 표준의 그 인시던스가 감소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에 관해서도 그 이제 SSRI가 그 대상 표준의 그 레지던스를 이제 높인다라는 그 어떤 2가지 리뷰가 있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19 RM이 그 이제 클로피도그렐의 그 이제 뭐 바이러스성 그 피부 병변을 감소시킨다라는 그런 테스트 어소시에이션 결과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클로피도그렐이 이제 뭐 바이럴 클리어런스랑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이제 문헌 리뷰가 있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토시나인과 디아제팜도 이제 뭐 골관절염 관련해서 이제 그 인크리스된 그 인시던스 어소시에이션이 있었는데 이제 뭐 류마티스 관절염의 그 통증 치료로서 이 약물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기존의 연구가 있었다라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퍼더 스터디가 필요하다라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리미테이션을 3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그 파마코지네틱 알릴이 이제 뭐 TC19 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어큐레이트 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번째로는 그 UK 바이오뱅크의 그 메인터넌스 도수를 뽑아내는 알고리즘이 이제 뭐 특정 약물에 있어서는 이제 부적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처방전 순서대로 이러한 데이터셋을 뽑아냈지만 실제로 그 약물을 복용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